네, 취재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한 달 전 대전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건데요. 조금 전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경찰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하늘 양은 이 사건의 피의자인데요.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이호진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느냐?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이른바 김하늘 양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심의는 끝났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내일 A씨에 대한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의 말처럼 이제는 김하늘 양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확인한 게 지난달 10일 오후 6시가 조금 넘어서입니다. 퇴근을 하려던 길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고 주변에서 교사도 한 명 발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처음에 이 정보를 확인했을 때만 해도 누군가가 학생을 흉기로 찔렀고 교사가 막으려다가 같이 다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현장인 해당 초등학교에 도착했는데 이미 현장은 경찰들이 통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사건을 더욱 자세히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충격을 금치 못했던 게 사실인데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학생은 끝내 오후 7시쯤 사망하고 흉기로 찌른 사람이 옆에 같이 쓰러져 있었던 그 여교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8살 김하늘 양은 같은 학교 선생님이 휘두르고 찌른 흉기에 무참히 살해된 겁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여교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사건 발생 당일 하늘 양이 사망 선고를 받았던 병원에서 하늘 양의 아버지를 포함해 유족들을 만났는데요. 그때 유족들이 전하길 A씨는 전혀 친분이나 알던 선생님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도 소위 멘붕에 빠졌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는 게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범행 나흘 전에도 이상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료 교사에게 이른바 헤드록을 걸고 팔을 꺾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이것 또한 학교 내에서 이미 문제가 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는 내내 아무리 그래도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고 그 의문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만났던 하늘이 할머니가 취재진들 앞에서 했던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는데요. 학생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녀? 였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늘 양이 범행 대상이 됐는지는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 이후 자해를 해서 하늘양과 함께 쓰러져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A씨는 누구든 함께 죽으려 했다며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날 하늘양이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학생이었고 명씨는 A씨는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 당일 A씨가 흉기를 인근에서 구입해 다시 학교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흉기와 살인사건에 대한 검색을 했던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덧 이 사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A씨에 대한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씨의 건강 상태 때문입니다. A씨는 목 부위 등을 자해해서 비교적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긴급 수술도 받았고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병원 중환자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5일 만에서야 상태가 호전되며 퇴원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 경찰이 받아뒀던 체포영장을 그때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입니다. 네, 이 기자,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하늘양 사건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이후 쟁점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느냐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사건 다음 날 부랴부랴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교육청은 A씨의 범행과 그 전에 폭력적인 행동, 정신질환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됐어도 제도적으로 이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 제도적이라는 말 안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직원을 모두 컨트롤할 수는 없는 여건이라는 뉘앙스였는데요. 그러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이른바 하늘입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입법은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내용과 학교 내 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법으로만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하늘양 사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막아야 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단 하늘양 사건뿐만 아니라 학교 내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곤 하죠. 학부모들이 녹음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 앱을 학생들에게 깔게 해 교원의 교육권 침해 논란도 하늘양 사건으로 다시 조명되기도 했는데요. 또 돌봄교실이나 늘봄교실 같은 학교 내 활동에 대한 문제적 접근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대한 불신인 듯합니다. 저도 저희 첫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하늘양 사건을 겪고 나니 저와 제 아내도 학교와 학교 내 안전에 대한 불신이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학부모가 대보니 학교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아이를 학교에 마음 편히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막연한 걱정이겠죠. 학교 안에서 교육권의 보장, 교권 회복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즐겁게 보낼 수 있어야 하는 장소이면서 그들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학생들이 아닌 어른들의 몫입니다. 네, 다시는 이런 끔찍한 범죄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도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AS 지금까지 이호진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 고생했습니다.